계속해서 이동훈 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한시에서 들어온 이제 환자 중에 교민 중에 환자가 한 명 이제 새로 확인이 또 됐습니다. 13번 환자의 동료이고 같은 버스를 타고 임시 숙소로 이제 이동을 했던 건데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숙소로 갔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걸까요? 예, 아마 저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 최근에 치료 사례도 보고되면서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증상이 좀 빨리 발생된다. 그래서 감염된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빠른 시간에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예.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한 4, 5일 간격으로 환자들이 이제 약간 모여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우한에서 귀국하신 분들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모시고 오시는 과정 중에서 서로 간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라든지 이런 대응은 했지만 예. 그래도 뭐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제 집단으로 이게 모셔서 잘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이분들이 다 처음에 오실 때는 아무 증상이 없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분의 감염자가 확인되었고 앞으로 이제 14일 정도 지켜봐야 되는데 얼마나 더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이것으로 미뤄보면 우리가 우한 도시 자체에 예. 상당한 지역사회 감염이 있었을 것이라 추정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국 당국이 강력한 도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그것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또 14개 도시를 또 봉쇄에 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이 지역지대도 상당한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던 분들이 봉쇄되기 전에 이동하신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은 우리 정부라든지 보건당국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의사협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보건당국은 되게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중국에서 봉쇄한 도시라면은 우리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물론 우한에 집중적으로 환자가 예. 발생을 했습니다만 우한 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한다면 예. 우한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 말고도 다 전반적으로 좀 다시 한번 살피자는 게 의사협회의 이제 걱정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에 양성 판정을 다시 받는 사람들이 벌써 3명 생겼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뭐 걱정이 돼서 받은 다음에 음성으로 해서 무사히 이제 안심하고 간 사람들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저희 모든 검사가 100%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예. 특히나 증상이 아무 증상이 없으실 때는 검사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증식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검사에서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은 저희가 독감 검사할 때 흔히 많이 봅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날 검사하면 또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부터 여러 선별 진료소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을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게 이제 정부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런데 만일 확진자분이 이제 가시는 동선하고 내가 유사하다, 불안하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로 가시면 당연히 검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가셔도 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14일 정도 이제 자가격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예.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14일 정도는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이시고 이번에 뭐 몇 분 환자분들 중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이 의심스러우면은 마스크를 해가지고 예. 비말 자기 바이러스를 타인한테 노출시키지 않는 그런 대비책만 많이 해주셔도 우리 지역사회 감염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스스로 조심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하든가 해서 제가 14일을 넘기면 뭐 그 다음에는 안심해도 되는 거겠군요. 네, 지금 현재까지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14일 정도만 자가격리 하시면 비교적 안전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보셨겠습니다만은 뭐 백화점도 갑자기 휴업에 들어가고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가 이제 관광객으로서 시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사람들이 많이 가는 호텔, 백화점, 뭐 쇼핑센터 이런 데 들렸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지나치기만 해도 좀 위험한 건지
공기 감염은 절대 아니라니까 그건 뭐 안심을 하겠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스쳐 지나갔거나 잡았던 손잡이를 나도 잡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내 얼굴을 만진 건 아닐까 걱정들은 많은데 지역사회 감염이 걱정되는 상황일까요? 뭐 완전히 없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배출돼 가지고 공기 중에 떠다니진 않습니다. 어딘가 떠다니는 거 부착돼 아니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기생충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그 숙주가 없으면 어떤 동물의 숙주가 없으면 스스로 증식하거나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사멸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소독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락스 같은 거를만 사용해도 거의 100% 가까이 사멸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형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소독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녀가시는 그 동선을 따라서 방역 당국이 이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적인 문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비슷한 시간대에 환자분이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분이 이제 배출한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조금 불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진된 이후 국민들한테 계속 강조했던 것이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착용 이것을 아니면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에 손을 대지 마시라는 걸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15초 만에 감염되는 게 아니라요. 접촉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환자분이 배출한 바이러스 양과 그 바이러스를 내가 손을 가지고 얼굴에 이동시켰을 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얼굴에 이동시키지 않으셨으면은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하시거나 손을 씻지 못하는 환경이 있을 때는 가급적 한국 분들이 얼굴이 좀 손을 자주 대시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이번 기회는 아마 그런 문화를 좀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회용 손수건, 티슈라든지 물수건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손을 수시로 좀 닦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확인된 환자의 이동 경로를 쭉 계속 살펴보시면서 내가 다닌 곳이랑 상당히 겹치네 하면서 많이들 불안해 하시는데 공기 감염은 아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칙들만 잘 지킨다면은 큰 걱정은 아니겠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이제 환자들 중에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중에 중증이어서 뭐 코에 튜브를 갖다 삽입했거나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그 신종 코로나 환자분들은 지금 저희가 좀 비교적 빨리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셨던 모든 분들의 얘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은 심지어는 이제 실시간 논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우리가 기침이나 이런 감기 증상, 그러니까 이런 증상만 있어도 우리가 CT를 찍어볼 경우에는 폐렴 소견이 관찰되더라. 아마 우리가 간과하기 쉬웠던 측면 중에 하나 있는데 되게 뭐 감기 있다고 해서 폐렴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한 지역에서 아마 그런 측면을 좀 놓쳤기 때문에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다음에 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망률이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오히려 폐렴이 생기기도 전에 미리 이제 발견해서 발현이 나면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경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치료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당히 생각보다는 예후가 좋고 잘 치료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이제 굉장히 그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좋은 소식 같은데요. 그래도 뭐 사망률이라는 게 뭐 계속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치료했던 분들의 기저질환이 별로 없으시거나 아주 건강한 분들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오히려 위중하신 분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태에 대해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확진 환자로 판정하는 거하고 우리가 확진 환자로 판정하는 거하고 그 어떤 환자의 증상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나요? 지금 저희가 중국을 직접 들어가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제 전해오는 소식으로는 이제 그 진단 키트도 약간 부족하다. 뭐 병실도 부족해서 아마 그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브에서 보셨겠지만 엄청난 병상의 병원을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이 지금 발표하는 환자 수도 여러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기에는 중국에서 확인된 환자 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실제 환자 수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그 발견될 당시하고 지금 뭐 전파 속도를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 시장에서 발견된 다음에 그 우한시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1월 16일 정도에 45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과연 45명만 확인이 됐었을까라는 점에서는 좀 의문이 되는 점이 있고요. 현재 아마 중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는 확인된 환자라고 이제 평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외국인 중에 들어온 외국인 중에 29명 정도는 뭐 행방이 확인이 안 된다. 부지런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행방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습니다. 그 한 사람의 환자가 왔다 갔다 한 것 때문에 백화점이 휴업당하고 하는데 야, 이 29명이 연락이 되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데 계속 어떤 감염의 우려는 있긴 있는 거죠, 그러면. 예,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 아마 잠복기 14일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조금은 아마 증상이 없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다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보건당국이 검사의 그 능력을 좀 올렸기 때문에 아마 의료기관에서 좀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들, 예. 그러니까 뚜렷하게 세균성 폐렴이 아닌 경우에는 배제 진단이라고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새로 바뀐 지침에 의하면 의사가 의심하면은 검사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침에 따라서 배제 진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숨어져 있는 환자들이 발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이번 아마 주말 사이에 지금 검사 수요가 약간 늘어날 것 같긴 한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숨어 있는 환자들이 발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큰 위험성이 없었든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아마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는데 한 이번 주말하고 다음 주 초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희 의료기관에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가시면 아마 조금 붐빌 수가 있고 지금 필요한 환자분들의 그 진료를 약간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없으신 분들 아까 말씀 증상이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1339에 연락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까운 인근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꼭 가셔서 선별진료소가 돼 있는 곳으로. 네, 그렇죠. 일반 동네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별진료소는 방호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이 검사에 임하기 때문에 의료진도 보호되고 다른 환자분도 보호가 되고 본인도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셨다가 당신분들이 걸리시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전한 검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천천히 진행하시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많은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주 초 정도면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인지. 선별진료소가 돼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우르르 많이 들어가면은 엉키게 되는데 걱정이 안 될까요?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상황하고 중국 상황하고 자꾸 겹쳐서 봅니다. 지금 중국의 환자 수가 뭐 3만 명을 넘었다. 이제 조금 있으면 4만 명, 5만 명까지 올라갈 텐데 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규모의 환자를 매일 접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자 수는 25분이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하게 그 큰 위중하신 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검사 중인 분은 좀 많이 되시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좀 침착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에 접촉을 하셨더라도 환자분이 마스크를 잘 쓰시고 그다음에 손 씻기랑 격리를 이제 잘 하시면은 가족 간에도 감염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위생이라든지 방어 활동을 충분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독감이면 뭐 다른 병이 지금 번지고 그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미국이나 프랑스 보니까 독감을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한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미국의 독감이라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 있는 독감하고 같은 형태의 독감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다 맞고 계시고 아직 안 맞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맞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그 주간 감염법 호흡기 질환 통계가 나왔는데 독감의 발생률이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신종 코로나 말고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전주에는 10.9% 정도 발견됐는데 8.9%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통
4, 5월 정도 되면은 이제 많이 수그러들거든요. 예. 아마 그래서 보건당국도 한 여름까지 정도 되면은 이 사태는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국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 약간 주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